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40살이나 먹은 여자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철없던 시절 박박 우겼던 망언을 고백하는 영상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하지만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쩌면 20대의 제 모습이 저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난을 벗어나 보고자 재테크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주변 또래 친구들보다는 경제관념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막 써대는 친구들에게 돈 아끼라고 잔소리를 해댔는데요. 이때 기분이 제법 좋았나 봐요.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이 제 기분을 우쭐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자기계발 인문학 서적도 몇 권씩 읽으면서 친구들에게 쓴소리를 해대고 다녔는데요. 참 꼴불견이죠. 그렇게 제 삶에 적용해보지도 않고선 책 좀 몇 권 읽었다고 굉장히 생각 있는 사람인 듯 살았습니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벌써 생각이 바르고 신념 있는 사람이다. 제가 저에게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점차 나이를 먹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좀 빠르게 바뀐 생각도 있고 느리게 바뀐 생각도 있는데요. 처음엔 내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말할 때 확신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야, 그 남자 100% 바람둥이야. 대신 그 남자 바람둥이 기질이 있어 보이네. 그건 아니지. 대신 나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야겠다. 처럼 제 말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 경험에 따라 어쩌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데요. 제가 무식하게 우겼던, 하지만 지금은 바뀐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쁜 성격은 없다. 중요한 건 가치관이다. 사람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격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의 단점은 쏙 빼고 장점만 말씀드리자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긍정적인 느낌으로 해석이 되시나요? 어느 사건 프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늦은 밤, 한 빌라 앞에 선 택시. 이내 젊은 여자 손님이 택시에서 내려 바로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2층, 3층.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들어오던 노란 불빛이 3층에서 멈추었고 잠시 후 여자의 방에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출발한 택시. 그날 새벽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체포되었고 알고 보니 그는 성폭행 상습범이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범행 동기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것. 여자 손님을 태운 날이면 어김없이 손님의 집을 확인한 후 모두가 잠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그는 꾸준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성실성을 보여 모두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성실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성실한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하지만 성실한 성격이 잘못된 가치관과 만나면 이렇게 범죄에도 사용될 수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 운전기사는 성실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죠. 내가 그동안 나쁘다고 생각했던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쌈딱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주도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실제 김구 선생님도 왕년에 한 성과를 하셨다고.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 나쁜 가치관이 사람의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게으르지만 온화한 성격이 좋았는데요. 그 성격이 가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해야 할 일도 안 해서 답답한 만큼 나쁜 짓도 안 해서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바람 안 피울 자신 있다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너무 귀찮대요. 두 번째, 저는 더 이상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지랖이 많은 편은 아닌데도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면 해결해 주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T가 90%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한테 잔소리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진심이 아닌 적은 없었는데요. 항상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진심으로 고민했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해결하기 어려워 보일 땐 제가 직접 나서주기까지도 했었는데요. 뭐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가네요. 그런데 제가 이 행동을 완전히 멈추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남 도와주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상처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자나깨가 되어서 남 일에 더 이상 신경 쓰는 것이 시간 낭비다라고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제가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를 구할 기회를 제가 뺏었다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공을 제가 가로챘었던 거예요. 저는 남을 도우면서 공헌감을 느끼고 우월감도 느끼고 성장까지 했으니 오히려 그 사람이 제가 공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에게 공헌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솔직함은 진실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례함이었습니다. 저는 INTJ인데요. 성향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 성향에 맞게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무슨 거짓말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한 것까지 솔직하게 말해서 오히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때도 있었는데요. 옛날 남자친구가 자기야, 나 말고 몇 명 만나봤어? 라는 질문엔 응, 몇 명 만나봤어. 라고 바로 진실을 알려주었죠. 그까이 거 알려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남자친구의 동공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20대, 아니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 아랑곳하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들은 제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저의 솔직함에는 친절함이 없었습니다. 솔직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대의 심장을 찔렀죠. 센스 있게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센스를 발휘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막자라서 그런가 예쁘게 말하고 이런 게 좀 오글거리고 민망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커봐야 알아요. 저도 망했어요. 이렇게 답하거든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굳이 졌다구로 말하는 게 제가 아직도 사회화가 덜 됐나 봐요. 누구나 거짓이나 가식보다 솔직한 사람이 되라고 할 때 조은강 작가님의 마흔 이후 멋지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를 보고 지나친 솔직함이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솔직함을 제 매력이랍시고 떠들어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문명 사회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민망하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굳이 상대방이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을 내뱉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없는 말은 못할 것 같고요. 대신 말에 친절함이 결여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려고 합니다. 나이 먹어서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쌓이는 것도 아닌 인생의 역치가 낮아지는 점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예전엔 너무 힘들게 느껴졌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웃음이 나오는 일들이 되니까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다고 할까요? 아직 40년밖에 안 살아봐서 깨달은 것이 많지는 않지만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참 즐겁게 느껴지니 나이 먹는 것이 마냥 싫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음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 틀린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바뀐 생각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궁금합니다.